어르신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맞나?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특히 광대뼈 주변이나 이마에 생긴 갈색 반점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시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영숙 씨 63세도 바로 그런 고민을 안고 계셨던 분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 여기저기에 기미와 건버섯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해지고 많아지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김영숙 씨는 약국에서 파는 미백 크림도 써보고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몇 개 시도해 봤어요. 처음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고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레이저 치료도 생각해 봤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한 번 하면 계속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망설여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래 약초 장사를 하시던 70대 아주머니가 김영숙 씨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소주에 감초만 담그세요. 2주 후에 화장솜에 적셔서 톡톡 발라보세요. 처음엔 술을 얼굴에 바른다고 하고 의아했어요. 하지만 워낙 간절한 마음이었고 약초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때부터 써오던 방법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죠. 마트에서 일반 소주 한 병을 사고 약재상에서 말린 감초 한 줌을 구해왔어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깨끗한 유리병에 감초를 넣고 그 위에 소주를 부었더니 처음엔 맑았던 소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릇노릇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나자 감초에서 우러나온 성분 때문에 소주가 완전히 황금빛 갈색으로 변했어요. 냄새도 은은한 감초 향이 났고요. 김영숙 씨는 혹시 몰라서 팔 안쪽에 먼저 발라봤어요. 다행히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날 저녁부터 얼굴에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솜에 감초 소주를 적셔서 기미가 있는 부위에 톡톡 두드려 발랐어요. 처음엔 약간 따끔한 느낌이 있었지만 몇 분 지나니까 오히려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꾸준히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냈죠. 2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광대뼈 위에 있던 진한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란 건 남편이 먼저 알아차린 거예요. 요즘 화장품 뭐 바꿨어?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데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얼굴이 밝아졌네, 뭐 좋은 거 발라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김영숙 씨는 처음엔 그냥 집에서 만든 화장수 정도로만 대답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나중에는 감초 소주 이야기를 알려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영숙 씨가 감초 소주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꿨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침마다 커피 들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게 일상이었는데 기미가 자외선에 민감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외출할 때 모자와 선크림을 꼭 챙기기 시작했어요.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예전엔 짠 음식이나 을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블루베리나 들기름 같은 항산화 음식도 의식적으로 드시려고 노력해 커피도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생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감초 소주를 사용하기 전에 꼭 피부 테스트를 해보셔야 해요. 팔 안쪽이나 귀 뒤 같은 곳에 발라보시고 24시간 정도 지켜본 후에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반응이 없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저녁에만 사용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해요. 낮에 바르고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욕심내서 하루에 여러 번 바르거나 너무 진하게 바르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상처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초가 왜 김이나 검버섯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감초는 예로부터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약재로 쓰여왔어요.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급 화장 감초 추출물이라는 성분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소주에 담그는 이유는 물보다 알코올이 감초의 좋은 성분을 더 잘 우려내고 피부 속으로 더 잘 흡수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또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살균 작용도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약재상에서 국산 말린 감초 한 줌 정도 사시고 일반 소주 한 병 준비하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감초를 먼저 넣고 그 위에 소주를 부으면 돼요. 뚜껑을 단단히 닫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2주 정도 보관하시면 되는데 냉장고는 안 돼요. 너무 차가우면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거든요. 2주 후에 소주가 갈색으로 변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화장솜에 적당량을 묻혀서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톡톡 두드려 발라주시면 되고요. 전체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부위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냄새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다면 바로 버리시고요. 김영숙 씨는 지금도 감초 소주를 꾸준히 사용하고 계세요.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옅어졌고 무엇보다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맑아져서 만족하신다고 해요. 예전엔 거울 보기 싫었는데 요즘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깊고 진한 김이나 큰 검버섯, 선천적인 색소 침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3주는 꾸준히 사용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 김이나 검버섯이 갑자기 생겼거나 크기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 민간요법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색깔이 계속 진해지거나 가렵고 아픈 경우에도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고요. 김영숙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부는 나를 담는 그릇 같아요. 마음이 서두르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편하면 피부도 차분해져요. 감초 소주를 바르면서 나 자신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됐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부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조상들이 써오던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피부 테스트는 꼭 하시고 사용 중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감초 소주만 바르는 것보다는 자외선 차단,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관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변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기시고 스스로를 예쁘게 봐주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